뉴 원리통계학 버전 2 이원입니다. 자료의 정리 제1장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퍼짐의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가 있다. 그렇죠? 표본값들을 가지고 있다. 표본값들이 이제 자료라는 건데 어느 하나의 값으로 그 자료들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대표값이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자료들의 퍼짐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요. 잘 보시죠. 자,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는 범위, 사분의 편차, 분산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산은 뭐 통계학 배우는 한 항상 쫓아 나오는 그런 용어이고 개념이니까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이해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추가로 자료가 어떻게, 얼마나 넓게 혹은 좁게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방금 언급했던 범위, 사분의 편차,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같은 거예요. 예? 용어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고 그렇지만 같은 정보를 주는, 뭐를 어느 정도 넓게 좁게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범위란 말 그대로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죠? 말 그대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야. 점수가 20점에서 70점까지 이렇게 있다면 뭐야? 최대값 70 빼기 최소값 20, 50점 범위 내에 점수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보통 명사, 특별히 통계 용어라고 보기도 어려운, 또 앞으로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4분의 편차, 쿼타일 디비에이션이란 자료가 있는데 가운데 쪽 50%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야. 자,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료라는 건 참 묘해서요. 가운데 쪽에 이렇게 집중해 있어요. 응? 몰려 있다고, 자료가. 예. 그러면 전체 100개가 있다면, 예, 50%, 가운데 쪽 50%, 가운데 쪽 50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요. 가운데 쪽에 얼마나 몰려 있는가를 얻으려면 4분의 편차를 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있어.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같은 거예요. 같은 정보를 준다고. 표준 편차는 자료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좁게 또는 넓게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요하다. 예. 그런데 분산을 구한 이후에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것이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배우지 왜 분산도 배우고 표준 편차도 배우나? 왜 그렇게 별도로 용어가 있나 궁금하시겠죠? 그에 대한 설명도 이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 나오는 용어인 4분의 편차 해봐야죠. 4분의 편차라는 게 뭐 어떻게 구하는 값이야? 4분의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Q1, Q2, Q3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Q1은 제1 4분의 수야. 예, first quartile이죠. Q2는 second, 제2 4분의 수, second quartile. Q3는 제3 4분의 수, 예, third quartile입니다. 예, 쿼트가 뭐죠? 쿼트가, 예, 25%를 쿼트라고 그래요. 네, 쿼트. 그래서 25%에 해당되는 값이야, Q1. 그러면 퍼센타일 25% 퍼센타일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2 사분에서는 50% 50% 퍼센타일이 Q2고, Q3는 당연히 75%에 해당되는 값.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예, 처음 제일 작은 것부터 25%에 위치하는 값을 Q1, 50%, Q2, 75%, Q3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수라는 것은 쿼타일 디비에이션입니다. 쿼타일 디비에이션. 예. QD 약자로 표현을 해서요. Q3 빼기 Q1 나누기 2를 4분의 수 쿼타일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운데 50%죠? 그쵸? 여기 예, Q1 여기 Q3라고. 응? 그러니까 여기 50% 아니야. 그쵸? 50%에 해당되는 가운데 쪽 50%의 범위를 2로 나눈 거. 그게 4분의 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료의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값들의 범위를 2로 나눈 값이 4분의 수이다. 주로 여러 개의 집단들이 있을 경우 어느 집단의 자료가 가운데 쪽에 몰려 있는가를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응? 뭐 1반에서부터 2반, 5반까지 있을 때 성적의 분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가운데 쪽에 몰려있는 가운데 쪽 50%의 조밀조밀 네? 더 많이 예, 많이 몰려있으면 많이 몰려있을수록 가운데 쪽에 많이 몰려있으면 쿼타일 디비에이션 4분의 수가 작겠죠. 그래서 1반에서 5반까지 가운데 쪽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어느 반이 가장 가운데 쪽에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가 그런 거를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뭐 특별한 용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어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4분의 수.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산과 표준편차. 분산 그러면 표준편차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베리언스고 분산은 표준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SD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표준편차를요. 자료가 있다고 하자. 표본 값들이 있는 거죠. x1, x2, xn까지. 소문자로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값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n개의 자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xi 빼기 x바. 이게 뭐예요? 각 값에서 평균값 x바를 뺀 거. 이것들을 편차라고 한다는 거야.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자료가 예? x바는 뭐 여기쯤 있겠죠. x바. 평균 내면 x1 뭐 이걸 x1이라고 그러죠. x1이 어디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x1에서 여기서 이거 뺀 거. 편차.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예? 각 값에서 x바를 뺀 거를 편차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편차라는 용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쩌면 흔히 듣는 용어인데 네. 차이라는 뜻을 차이라고 하면 될 거를 이것과 저것의 차이 이걸 꼭은 아니지만 편차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예, 사실은 저는 이거 틀린 용어다. 차이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통계 용어인 편차라는 말을 쓰나 알지를 못하겠어요.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멋져서 그런가요? 아무튼 편차는 이렇게 정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들을 제곱해서 제곱을 해. 이것들을 제곱해서 평균 낸 거. 그게 분산이야. x1 빼기 x바 제곱해서 x2 빼기 x바를 제곱해서 xn 빼기 xn을 제곱해서 다 더해서 몇 개 합했어요? 합한 게 n개. 그런데 특별히 n-1로 구합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분산은. 편차 제곱들의 평균. 그 개념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 조금 뭐 편차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복잡할지 모르겠어요. 자, xi를 편차들을 합하면 i는 1부터 n까지 이건 0이야. 이쪽은 음수,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양수가 돼서 합하면 0이야. 그래서 편차들을 평균 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편차 제곱들을 평균 낸 거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한다. 다만 이상한 게 처음 보거나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n으로 나누지를 않고 n-1로 나눈다는 점이에요. 이게 아주 또한 중요한 통계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개념으로서 자유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n-1을 자유도라고 부른다. 자유도에 대한 설명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유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그때로 넘어가고요. 자, 분산을 구하는데 뭐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개수죠. 표본 크기가 크면 n으로 나누고 표본 크기가 작으면 n-1로 나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교재도 있어요. 통계학책이 있다고. 아, 참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무슨 외워야 될 것처럼 하면은 어렵잖아요. 이건 틀린 말이야. 응? 왜 틀린 말이냐면 더군다나 요즘 세상 컴퓨터에는 이 식으로 입력돼 있어. n이 1000개든 n이 10개든 자료의 수가 1000개든 10개든 이 식이 컴퓨터에 딱 입력되어서 이 식만으로 풀어요. 그런데 표본 크기가 뭐 클 때는 n으로 나누고 작을 때는 n-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근데 저 n-1이 방금 설명한 대로 자유도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통계학에서 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 나와. 그러니까 자유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둘 다 물론 분산에 뭐라고?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 그렇죠?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산,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론적 전개에 어려움이 있다. 루트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는 좀 일반 수보다 까다롭죠. 예? 누가 루트 5 그러면 이게 2.23 어떻게 나가는 수라는 거를 하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외워져서 그렇지 이거 복잡하잖아요. 더군다나 루트 5 더하기 루트 3 이거 까다롭죠. 어렵죠. 표준 편차끼리 합한다? 어려워. 그런데 분산은 뭐야? 5 더하기 3이죠. 이건 뭐야? 8. 쉽죠. 그래서 수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에 분산은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표준 편차보다 수식으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분산이 유리하다, 좋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분산은 여기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론적 전개에 어려움이 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은 그 단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또 어려워. 예? 여기 뭐야? 편차 제곱들을 평균한 거라고 그랬어요. 편차 단위는 뭡니까? 자료를 명이라고 그러죠. 몇 명, 몇 명. 응? 몇 명, 몇 명. 그러면 표본 평균 또 몇 명이죠? 명 빼기 명 단위가 명 제곱 명의 제곱이야. 두 번째 것도 명의 제곱. 그리고 나눈 거는 뭐 어떤 수니까 분산의 단위가 자료의 단위가 명인데 몇 명, 몇 명, 몇 명 입장했다. 그런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분산을 구해보니까 단위가 명의 제곱이라고. 명의 제곱이라는 단위가 있습니까? 아십니까? 몰라. 단위가 추상적이야. 추상적. 분산의 단위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돼? 명이 돼. 루트를 뒤집어 씌운 거는 표준 편차가 돼. 명 그러면 몇 명, 5명 그러면 저건 그게 많은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뭐 나타낼 수도 있고 감이 잡히잖아요. 평균도 명, 표준 편차도 명. 그러면 무슨 이렇게 비교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료의 측정 단위와 명 같은 단위로 만들기 위해 분산의 제곱근을 붙여서 표준 편차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똑같아. 분산이 16이면 표준 편차는 4야. 그죠? 뭐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 끼어 들어갈 다른 게 없죠. 추가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죠?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용도 때문에
용도 때문에 짧게 한마디로 하면 용도 때문에 분산도 쓰기도 하고 표준 편차를 쓰기도 한다. 표준 편차는 아무래도 S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S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야. 여기다 루트 씌운 거. 그렇게 구하는 거야.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러면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단 말이야. 그죠? 예. 분산과 표준 편차의 용도라고 할까? 차이점, 같은 점, 이런 것들까지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자유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